자, 최소 발화 에너지예요. 뭐 MI 그래갖고 뭐 여기 원문을 갖다가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소 발화 에너지가 MI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원어를 꼭 아실 필요는 없어요. 최소 발화 에너지니까 발화를 시키기 위한 최소 에너지예요. 결국 개념은. 근데 뭘 아까 가연성 혼합기를 그래서 가연성 혼합 기체를 발화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화나 에너지 얘를 최소 발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발화의 메커니즘 그랬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발화는 발열이 방열보다 크면 열 축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발화점까지 도달해서 발화가 일어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전기 불꽃에 의한 에너지 이런 발열과 방열 차이에서 발화가 발생한다 그러는데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발열이 더 크면 방열보다 일어나더라. 뭐 이런 얘기죠. 굳이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답 쓰실 때. 그래서 MI가 어떤 개념인지 그 정도만 좀 갖고 계시고 자 얘를 갖다 측정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어떤 시험 장치 안에다가 가연성 혼합 기체를 집어넣습니다. 폭발 범위 내에 가연성 혼합 기체를 접어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전극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얘를 쭉 연결해 갖고 축전지라고 부르는 놈한테 연결해 놓습니다. 축전지는 여기다가 전기적인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당초에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얘를 갖다 전기적인 에너지를 막 줘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까지 전기적 에너지 차를 줬더니 불꽃이 여기서 팍 튀더라 이런 얘기야. 아 이때가 얘가 발화가 일어나는 최소 발화 에너지구나라고 얘를 구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최소 발화 에너지 측정 그랬죠. 요거예요. 그럼 최소 발화 에너지의 측정 방법의 메커니즘은 얘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 방법 그려놨는데 불꽃에 의한 가연성 혼합기를 발화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 방전 에너지 이게 최소 발화 에너지의 이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메커니즘은 측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측정 용기에 가연성 혼합기를 채워 넣는다. 채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거예요. 축전지 연결. 그 다음에 축전지의 전압을 증가. 이해되시죠? 그때 전극 간의 불꽃 발생. 그때의 에너지 측정. 이게 측정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책에 있는 것처럼 똑같진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매번 쓸 때마다 이 그림을 놓고 내가 머릿속에 넣고 얘를 측정 방법을 써댈 거니까 쓸 때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러나 맥은 같은 거죠. 암기를 하는 건 얘를 암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폭발 용기에다가 측정 가스를 채우고 축전지를 충전시킵니다. 그럼 전압이 상승하게 될 거고 전극 간에 불꽃이 발생할 거예요. 그때의 전압을 측정하는 게 최소 발화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최소 발화 에너지는 공식은 외워야 된다 그랬죠. 2분의 1 CV의 제곱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뭐 V2 V1 상관없어요. 다만 얘가 방전됐을 때의 전압이고 얘가 방전이 다 끝나고 원 상태로 돌아갔을 때의 그때의 전압이다라는 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얘는 콘덴사의 용량입니다. 뭐 그런 관점이에요. 우리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은 베르누이 배우셨나요? 베르누이? 베르누이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에너지들이 있어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압력 에너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콘스탄트하다. 이게 이제 베르누이예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항상 보존되더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기도 하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환되기도 하고 이해되시죠? 그 에너지 변환에 손실이 없다는 게 베르누이입니다.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mgz예요. 압력 에너지는 pv 뭐 이런 관계예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단위 질량을 가진 놈이 속도의 변화를 가지고 가속이죠. 제곱. 가속도를 내는 거를 갖다가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단위 질량을 가진 놈이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가 없어요. 내가 힘을 줘갖고 이놈을 이렇게 한 거 이해되시죠? 이게 에너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운동 에너지는 속도와 질량 관계에서 나타나는 표현이고 얘도 에너지니까 에너지의 표현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전기적인 에너지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시죠? 전기적인 에너지로 표현하려더니 볼트를 나타낸 겁니다. 속도가 아니고 이놈이 운동한 속도야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질량이 아니고 저 볼트를 낼 수 있는 콘덴서의 용량으로 나타낸 것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표현한 관계식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C는 콘덴서의 용량이고요. 그 다음에 V1은 기체의 절연 파괴 전압, 즉 방전 시의 전압이에요. V2는 방전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끝난 다음에 원상태의 전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요만큼의 델타 V가 생길 거예요. 그게 요 차이인 델타 V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최소 발화 에너지 영향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영향요소. 제가 아까 메커니즘, 영향요소, 암기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영향요소는 발화예요? 발화? 이 관계식에서 영향요소 뽑으면 콘덴서 용량, 방전시 전압 이런 관계가 돼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전압을 세게 주면 에너지가 발화가 당연히 일어나 이런 관계가 돼버려갖고 얘는 영향요소가 얘한테서 뽑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요소는 결국 앞머리 따서 암기야. 그래서 앞머리 따서 암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발화는, 연소는, 폭발은 가산점이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발화가 일어나든 폭발이 일어나든 어쨌든 뭔가가 이 범위 내에 있어야만 발화도 일어나고 폭발도 일어나고 이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다시 뜯어보면 여기는 온도예요. 온도. 에너지란 말이에요. 여기는 농도예요. 물적 조건인 거죠.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자, 그래서 영향요소는 뭐냐 그러면 온도, 농도 이해되시죠? 아까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려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면은 자연발화 잘 일어나요. 아까 단열 압축이란 걸 얘기했는데 얘가 열을 주지 않더라도 압축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가 압력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 공간이 밀폐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밀폐 공간이 아니면 여기 압력을 높일 수가 없어요. 관계 이해되십니까? 그럼 결국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에는 농도, 온도, 압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거에 다 같이 들어갑니다. 발화든 연소든 폭발이든 그 다음에 뭐 발화 온도든 온압농은 다 들어가요. 그러면 농도를 다시 쪼개보면 여기에 가연성 가스 농도, 여기에 산소 농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높으면 산소 농도가 어떻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불활성 기체가 들어가 있으면 개의 농도가 높으면 이렇게 농도항은 그때 좀 달라집니다. 온도가 높으면 압력이 높으면 뭐 이런 관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최소 발화 에너지의 영향요소 온압농이에요. 일단 온도가 높으면 분자 간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 발화 에너지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압력이 높으면 그러면 분자 간 거리가 가까워져 갖고 이 운동 충돌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발화 에너지는 줄어들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안 가시더라도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최소 발화 에너지 작아지더라. 이해되시죠? 압력이 높으면 최소 발화 에너지는 작게 나타나더라. 농도인데 이제 그러면 농도가 가연성 가스 농도가 높으면 또는 낮으면 이런 얘기죠. 우리 이거 알아요?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정도, 여기는 넘어가야 불이 붙죠. 여기를 넘어가면 불이 안 붙고 여기 안쪽에 있어야 불이 붙죠. 그래서 여기를 연소 범위라고 부른 거죠. 그죠? 자, 어쨌든 그러면 연소 범위라는 게 결국에는 가연성 가스 농도라는 게 우리 발화점 온도를 보면 여기가 제일 낮아요.
여기를 뒤에서 보면 CST라고 부를 거예요. CST. 뭐 정규반 때 배우셨을 건데 CST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 연소하기에 충분하게 얘네들이 산소하고 가연성 가스가 농도가 매우 잘 혼합되어 있는 이 상태를 CST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온도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가연성 가스가 농도가 산소 농도는 높으면 발화 에너지는 낮아지는데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무조건 이 발화 에너지가 낮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높아지면 발화는 오히려 에너지가 더 커져야지만 돼요.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낮아지면 발화는 에너지가 더 커야만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연소를 갖다가 또는 발화를 갖다가 가장 원활하게 하는 거는 CST 상태인 거예요. 즉 화학 양론 조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농도가 화학 양론 조성비에서 최소가 됩니다. 발화 에너지는. 난류성이 높아지면 그러면 발화 에너지는 커지게 됩니다. 소염거리. 오남농 말고 뭔가 하나가 또 들어왔네 이제. 소염거리라는 놈이 나오네요. 영양요소 중에. 얘는 최소 발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오남농인데 거기에 소염거리 하나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소염거리 뒤에서 배울 거예요. 소염거리 이하에서는 아무리 큰 방전 에너지를 부여해도 방열에 의해서 인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이 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도 하나의 영양요소가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소 발화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개념. 불 붙는 거니까 가연성 가스, 증기 또는 가연성 혼합기. 이 가연성 혼합기를 발화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관계식. 그래서 최소 발화 에너지는 2분의 1 CV제곱, V1 마이너스 V2의 제곱. 요 이해되시죠? 3. 이놈의 측정 방법. 그럼 그림 그리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림을 이미지화 시켜갖고 측정하는 방법. 측정 용기에다가 가연성 혼합기 채움. 이해되시죠? 충전기 연결. 그 다음에 충전기의 전압을 상승. 전극 간의 불꽃 발생. 그때의 전압 측정. 이게 최소 발화 에너지 측정입니다. 방법. 요 이해되시죠? 자, 4. 영양요소.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온도, 농도, 압력. 자, 근데 농도는 산소 농도, 가연성 가스의 농도. 여기에는 하나 더 기억난다면 불화성 가스의 농도. 뭐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불화성 가스가 많아지면 이 최소 발화 에너지는 높아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어쨌든 뭐 산소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더라? 가연성 가스는 CST 상태일 때 가장 발화 에너지가 작더라. 오남농을 놓고 그 다음에 소염거리라는 놈이 하나 있었구나. 요 정도 기억나시면은 써주시고. 이러면 답안 구성이 끝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가져가는 것은 관계식 하나, 그림 하나. 그 다음에 불 붙는 모든 거에 영향요소는 오남농. 거기다가 소염거리 하나 플러스. 얘는. 요 정도면은 답안 구성을 쓰세요. 그러면 이제 써져요. 이해되시죠?